XSFM입니다. PODERA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XSFM과 SK 엔카 직영몰이 함께 만드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8번째 2018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18년 1월 2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FM대로 진행하는 저희들은 1월 1일에 도로가 텅 비어있다시피 한 밤섬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UMC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안승준 군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만 나이도 그렇고 또 나이 얘기한다. 네. 1월 1일. 네. 아니, 그러니까 만 나이도 그렇고 작년 1월 1일에도 그랬단 소리예요. 네, 하세요. 신정 뭐 옛날 이제 그 단어를 쓰지 않지만, 네. 신정 구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민속의 날도 참 웃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로 비용이 더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남겨놓는 부분도 있겠죠. 1월 1일이요? 네. 그 철학은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 게 언제나 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달 간격을 두고. 설날이랑 1월 1일이요. 두 번 축하를 해야 되고, 서로 덕담을 해야 되고. 루나 이어가 있어야 되겠느냐. 루나 이어가 오히려 있으면은 신정이 아예 없어도 되는, 그건 이제 뭐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신정이 또 아무것도 안 하기가 애매한 그 지점. 저는 그래서. 네, 비즈니스적으로는 또 신정이란 말 안 써야 되죠. 이제. 네, 1월 1일. 구잔재니까. 네. 네. 양력 1월 1일. 네. 양력 1월 1일을 안 쓰기에는 분명히 애매한 지점이 있고. 네.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뭐. 네. 서로가 이렇게 문자를 돌리는데. 자기만, 저는 설날 때 인사드릴게요. 할 수도 없고. 1월 1일 날 해피 뉴 이어 하고 문자 왔는데. 이런 류의 문자는 한 번만 씁시다. 라고 단체 문자 다시 보내고. 승주 씨 뭐 새해도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네, 저는 설날 때 연락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없고. 참 저도 막 이걸 지금 연락을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설날 때 해야 되는지 그 구분도 좀 애매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제가 누워가지고 평상시 하는 생각이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 달력 같은 거는 대표적인 문화 코드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네. 어느 순간 지금도 지구상에는 그 흔히 아시아인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른 사람의 수보다 정말 많은 편입니다만 더 늘어나고 경제권이 이쪽으로 좀 더 커지면 음력으로 뭐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의 중국의 어떤 모습이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요? 네.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도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약간 루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상품 나오고 막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요.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쵸, 이제 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고. 우리의 삶은 지금은 이제 영어권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거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1월 1일이 혹은 1월 2일이 1년에 2번이 있어서 좋은 업계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네. 뭐 요즘 팟캐스트 시대의 스폰서는 아닙니다만 저희 거래하는 업체 중에 이제 전화 영어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완벽한 몇 시라고. 거기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1월 1일은 광고 안 해도 너무 바쁘다. 바빠 죽을 것 같다. 왜죠? 그 전화 영어인데 다 새롭게 결심한. 그렇군요. 그 결심 고객이 철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양력과 음력에 있어야 하는 이유. 초기의 그 결심의 간극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인류 역사는 그리고 양력과 음력설을 결심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니까 결심이 처음에는 그것까지밖에 못 갈 거를 인류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심 업계에 돈 또 쓰라고. 담배를 1월 1일부터 음력 설까지 한 번은 금연을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중간에 음력설을 줌으로써 다시 한 번 다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류는 2개의 달력을 써왔다. 그런 거라고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인간적이네요. 한 번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달력을 2개를 써서 네. 한 번의 유예 기간을 준다. 시간의 구획은 늘 그런 의미로 인류가 남겨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체 오늘 어마어마한 진리를 저희가 예. 아니 대체 저 바디빌딩이 달과 해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모든 선수들은 프로그램을 일주일 단위로 짠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네. 아마추어들도 보고 있으면은 토요일 날 누워서 월요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다시 하거든요. 올해 설이 며칠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되게 많이 꽂혔네요. 네. 더 말씀하세요. 그러네. 2월 15, 16, 17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45일 정도죠. 네. 올해 모든 계획은 45일 단위로 세워보는 것으로. 차량, 네. 세차도 45일마다. 네. 2018년 1월 1일에 살면서 처음으로 차에 제 손으로 왁스칠을 해본. 네. UMC의 프로듀서입니다. 새로운 것들 많이 하시고요. 대신에 뭐 어디 자랑하고 그러진 마십시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을 하죠. 네.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입니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청취자들의 인생 경험과 바이닐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로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지버콕 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 케어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도는 방법 트러스트 SK 엔카 직영몰,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더치 흑맥주를 권하진 않습니다. 자주 강조드리지만 6개월에 한 번쯤은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술에 이것 하면 취하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근데 대부분이 취하는지 모르고 가요. 젊었을 때 안승준은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오만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취한지 안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한 번도 안 적이 없을 거예요. 적당할 때 물어보면 계속 안 취했다고 하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대전 예술가의 집으로 찾아와 주셨던 수많은 분들이요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 분은요. 네. 저에게 호명당하셔서 그렇죠. 예. 저에게 직접 선물을 SK 엔카 직영몰에서 드리는 카케어 키트를 처음으로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 당시엔 예명을 쓰셨던 것 같은데. 박담봉 씨요? 네네. 오늘은 실명을 공개해 주셨네요. 박지원 씨입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역시 가길 잘했어. 갑자기 말이 짧네요. 네. 선물 받고 지인들에게 막 자랑했습니다. 역시 가길 잘했다고 선물 받고 네. 지인들에게 막 자랑했습니다. 제가 40평생 뭐가 당첨돼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 실명과 나이를 다 까셨습니다. 네.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40, 예! 여기 다음 단어에 기분이 정말 잘 드러냈네. 신나. 네. 신나가 요즘에 시옷, 니은 나로. 네. 신나.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모르겠어요. 신나. 네. UMC님이 직접 오셔서 상품을 전해주실 땐 그냥 머릿속에 삐 흥분 떨림 부담 당황 멘붕이 되어서 빈맥이 뛰고 이명이 크게 들리더라고요. 의학 노동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집중한 적이 거의 없는지라 저를 집중한 적이 거의 없는지라 아마 처음인 듯 싶고요. 많아야 10명.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많아야 10명 정도의 당황했어요. 많아야 10명 정도의 집중을 해본 게 마지막이었다. 네네. 근데 그날 공연장에서 다 보셨죠. 보셨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즐거운 기회를 만들어주신 XSFM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상조님 목소리 스윗했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다 나가진 않았지만요, 너네가. 네. 내년에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엔카 직영몰 알랍.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 곧 차를 바꾸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분이 더 있는데요. 네. 용인에서 오셨던 김유리 씨가요. 그날 공개방송 날. 네네. 제 시계가
UMC의 시계가. 손목시계가 네. 자기를 향해서 빛을 반사해서 얼굴을 쐈다. 아. 보면 강의실에 꼭 한 명씩 그런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특징이 있어요. 피해자는 두세 명쯤 됩니다. 왜요? 손목이 흔들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계시던 분이 UMC 시계 하고 말을 건네셨다고. 아, 처음 보시는 분임에도 네. 불구하고. 네. 자기네들이 이제 그 가시광선권에, 그 광선권에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김유리 씨의 표현으로는 사연 반 시계 반이었다. 네. 두 분이 이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노조를 만들어서. 이게 그래서 무슨 광이 안 나는 스티커 같은 거라도 어디서 사가지고 붙여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좀, 왜냐면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있긴 해야 돼서.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아, 네. 그거군요. 아땡 시계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빛이 막 반사될 것 같이 안 보이는데. 근데 많이 또 반사됐나 보구나. 무대에서는 빛이 워낙 세니까. 맞네요. 이게 반사되면 이제 눈부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용인에서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대전에서 본인의 소개에 의하면 대전에 굴러다니는 흔해 빠진 네. 공학 연구 노동자라고 하시는 네. 정현수 씨께서 공개 방송을 다녀와서 갑자기 꽂혀서 왕만두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왕만두 이름을 달고 나오는 냉동만두는 개당 평균 중량이 70g에 열량이 130kcal 내외로 보이고 네. 편의점에 납품되는 한 개들이 왕만두의 경우에는 냉동만두의 2배인 평균 중량 140g에 열량 260kcal 내외다. 네. 라는 본인의 조사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중량은 애매해요. 따지기에는. 그런가? 손으로 들 수도 없고, 칼로리는 더 애매하죠. 이거 먹었더니 내가 좀 더 힘이 많이 난다, 밭을 더 많이 갈았다. 원래 당근 10개 뽑으면 힘든데 12개를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부피의 문제, 부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평균 부피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인데. 정현수 씨 또 연구하시겠네. 마치 지도 교수처럼 제가 네. 빠꾸를 6.5파이 이러면서 다시 연구해 오시는.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네. 그리고 긴 행사가 끝나고 긴 사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름을 잘못 썼다고. 네. 네, 김옥현 씨가 네. 반발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발음을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를 또 제가 책임지려고는 안 하죠. 그 외에도 오셨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예,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못 오신 분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0회 공개 방송 올해 3월 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기다려주세요. 3월 말이요. 네. 네. 바이닐에서 전달해드리는 오늘의 첫 곡부터 듣고 가시죠. 네, 공개 방송에 못 오셨던 많은 분들, 그 중에 차 대리님도 있습니다. 차 팀장님이죠. 네, 차 팀장님 안타깝게도 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막 못 오셔서 너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네가 선곡을 해라. 이번 그게 주는 정 미안하면 일을 더 해라. 네. 네가 일을 해다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차 팀장님에게 선곡, 연말을 맞아서 차 팀장 선곡. 오랜만에 네. 차 팀장 선곡으로 가는 계획을 짜왔습니다. 네. 차 팀장님이 두 곡을 선곡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캐지의 슈퍼밴드예요. 캐지의 그와 그녀의 겨울이라는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캐즈의 그와 그녀의 겨울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2018년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첫 번째 트랙이었어요. 네. 네. 김민규, 이한철, 정순용, 주윤아. 네. 정순용 씨는 원래 이제 마이 앤트 메리가 데뷔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토마스 쿡이라고 불리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토마스 쿡은 이제 솔로 프로젝트의 어떤 이름이고요. 네. 네. 그래요? 본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그쵸. 이제 김민규 씨가 또 델리 스파이스를 하셨는데 스위트 피라는 솔로 네. 프로젝트의 어떤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민규 씨더러 우리가 미스터 피 이렇게 부르진 않는데. 왠지 미스터 쿡 이러면 맞아 보이니까. 네. 네. 맞아요. 토마스 쿡이라는 애칭으로도 요즘도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김민규 씨를 스위트 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네. 더 강한 애칭인 것 같네요. 네.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무튼.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밴드로 또 보자면 네. 저희 정도 나이 때 인디 음악을 사랑했던 90년대 역사를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슈퍼밴드들이 모여서 네. 모던락의 그쵸. 예. 계보대로 가장 오래 본 얼굴들. 델리 스파이스의 김민기 씨, 마이 메리. 그리고 네. 불독 맨션의 이한철 씨, 마이 앤트 메리의 정순용 씨, 그리고 보드카레인의 주윤아 씨가 같이 모여서 만든 곡입니다. 네. 왜 그런지 제가 음악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모여서 하면은 약간 토토 같은 음악이 나오는 것 같다. 준한. 네. 아름답고 유려한. 토토. 네, 근데 맞아요. 토토 같은 느낌이 좋은 비유네요. 들어요. 예, 토토도 네. 워낙 슈퍼밴드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조합을 계속 만들어내서 네. 재밌는 것들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멋있고 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인디 씬의 팬으로서. 40이 되면서 말이죠. 이틀 됐는데요. 네. 여러분이 들으실 때쯤이면 사람이 늙을수록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안 그러면은 누가 와서 죽여요. 공존의 법칙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밴드를 만들면 이런 트랙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짧은 생각과 함께. UMC의 사견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181회에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오셨네요. 마취가 안 된 상태로 편도선을 떼어내셨던. 맞아요. 예. 서호익 씨가, 죽지도 않고 사연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올해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수신호라는 것에 대한 어떤 수신호 무용론. 요파 씨가 이제 슬슬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네. 수신호 의미 없다. 네. 서호익 씨입니다. 국감방송 만드시느라 후기를 그냥 넘겼다가 그걸 왜 핑계를 저한테 대세요? 저는 어차피 바쁘니까 그냥 남기셔도 돼요. 이제 좀 여유가 되시려나 했더니 또 공개방송 때문에 바쁘시겠군요. 감사합니다. 계속 바쁘실 것 같아 그냥 보냅니다. 잘하셨습니다. 수술과 목의 상태에 대해서는 누나가 의사인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옆에 의사 한 명씩은 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말한 수술법이 얼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시술이라는 것이 정확해야지 얼추 비슷할 건 또 뭡니까? 맞춤만 하면 똑같아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동네에선 그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차이가 있으려나요? 로컬 룰이 있을지도요? 날카로운 와이어로 편도선을 감고 와이어를 당겨서 잘라내는데 지금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와,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고전적이에요. 상당히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이제 그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환관을, 네. 중성화. 그런가요? 그런 얘기를, 네.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이제 가장 데이터도 잘 다뤄야 되고, 어쨌든 과학에 기반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하는 건, 별개로. 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손재주가 있어야 되는 꼴 아닌가,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의사분들한테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얘기는 그거였어요. 뭐죠? 의사는 장인 쪽에 가까운 직업이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렇군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수술의 어떤 명의 이런 건 정말로 그거에 대한 정말 있다. 장인과 네. 비슷한 개념? 우리가 네. 뭐 그러니까 손재주와 관련된. 예, 그러니까 스킬과 관련된 것도. 스킬도 손재주도 중요하고, 직감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판단력도 중요하고. 분석하는 능력. 매우 인간적인 직업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역산해 보면 또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게, 이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했다는 건 의사가 그 당시에 실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한판에서는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와이어를 이렇게 해서 탁 하는 거는 정말 한 번에 되지 않을 손재주의 것 같아요. 문제였죠. 손재주,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저는 그 얘기를 그때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아이가 이제 크라우닝이라고 하죠. 아이가 이제 빨리빨리 안 나올 때는 산모도 위험하고 하니까 매우 유들유들한 이제 매우 소프트한 뼈 상태일 때 네. 쇄골뼈를 부러뜨려서 네. 아이를 이제 좀 안전하게 꺼내는 방법. 그쵸.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쇄골뼈를 엄지 부러뜨려서 힘을 엄청 키워내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의사들이 엄지로만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죠? 예, 그럴지도 몰라. 전완근 운동 맨날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실력은 중요하다. 네. 근데 아이의 늑골과 관련돼서는 쇄골인과 관련돼서 네. 그거는 힘의 문제라기보다 정말 그 어떤
와, 판단력과 답력의 문제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 맥주 병 뚜껑을 엄지로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아, 정말요? 네.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런 걸 저도 술자리에서. 자주는 안 만나요. 자, 그리고 목의 이물감에 대해서는 누나는 조금 생각하더니,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이건 너무 듣고 싶은 말을 유도해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 하더니, 그럼 신경 쓰지 마, 라고만 하더군요. 이건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안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니. 의사는 다 저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누나라서 그런 그렇죠. 겁니다. 가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이상하게 가족들에게 더 무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품이 안 오기에, 이것은 바이닐에서 당첨된 것이다. 바이닐 상품을 받나 보구나라고 생각하시겠군요. 네, 저희가 좀 양해를 구했었죠. 고맙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역시나 앨범이 2장이 오더군요. 너무 고맙네, 이분. 후기는 여기까지 하고 보통은 방송에 나오면 뭔가 반응이 온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인간관계가 좁고 SNS도 안 하며 친구가 거의 없는 데다가 방송 나왔다는 걸 떠들고 다니질 않아서 그런지 실명을 공개했는데도 문자 하나 없더군요. 이유를 되게 다양하게 분석해 보셨어요. 네. 인간관계 넓을 필요 꼭 없고요. 요파 씨의 사연 소개돼서 축하를 못 받았다고 꼭 서러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좀 더 오래전에 있었던 쪽팔린 사연을 하나 보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이유는 지구상에 내 친구 하나 있나 보자. 저 찾으려고 하신다는 겁니까? 사연을 보내는 이유가? 더 강렬한 사연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봅시다. 저희 방송을 이용해서. 국민학교 2학년 운동회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쪽팔림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을 단체 무용이 저에겐 조금 더 각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주고 싶은데. 그렇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특이한 오타예요. 지금 방금 기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왔는데요. 3번 다 일관되게 기역이라고 쓰셨어요. 네네. 이 기역은요. 자음 기역을 기억은 디귿 할 때. 이게 초등학교 운동회에 일단 쪽팔린 사연을 보내시겠다니까. 네, 조금 팔리시겠어요 이미. 단체 무용이 쪽팔린 것이 아니라 네. 기억니언을 잘못 배운. 그렇다. 네. 네. 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며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른이 시키면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저의 성향이 당시 저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죠. 운동회의 중간 시간에 2학년은 꼭두각시 춤을 추기로 되어 있었고 제가 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6년 동안 이 춤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할만할 때쯤 전학을 다녔나요? 아니요.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만약에 전학을 계속 다니죠? 네. 그럼 매년 걸릴지도 몰라요. 저는 꼭두각시 춤, 부채춤 이런 걸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프로그램이 달라지니까? 네. 학년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니까. 제가 있던 학년은 계속해서 춤추는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군요. 꼭두각시 춤을 추기로 되어 있었고 각자 같이 춤을 출 짝이 정해졌으며 저는 여자아이가 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성비가 딱 맞는 것이 아니니까. 네. 지금도 잘 안 맞지만. 네. 네. 연습도 체육 시간마다 하며 열심히 율동을 익히고 동작들을 외웠고 보통 체육 시간마다 하면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마다하다. 이건 또 띄어쓰기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마다하지 않고 체육 아니면 시간마다 하며. 체육 시간마다 하시면서. 그렇군요. 마다하지 않고 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띄어쓰기 때문에 지금 견제당했어요 저희. 체육 시간마다 열심히 율동을 익히고 동작들을 외웠고 네. 연습 때에도 연습이 끝난 후 반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습 때까지는 괜찮았다. 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의뢰 그렇듯 여자아이와 춤을 춘다는 것에 대한 쪽팔림은 있었지만 착한 아이였던 저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그렇죠. 왜 그게 부끄러운지는. 네, 부끄럽게끔 교육이 됐는지 참. 저도 그렇게 교육됐었군요. 그렇죠. 참 춤추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막 딴따단 막 이런 거 할 때 귀척까지 해야 돼. 귀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남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애들이 놀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그걸 잘하면.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파트너가 남자였어서 남자애들끼리 했으면 신나서 잘했을지도 몰라요. 귀척이라도. 메롱메롱하면서. 야 완전 귀엽다 야 너 이러면서 브라더후드를 느끼면서. 근데
왠지 이성하고는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남자가 귀여운 척을 하고 춤을 잘 춘다는 것에 대해서 놀림감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이런 거 안 경험해서 그런가? 반면에 여자는 뭘 잘해도 남자들도 칭찬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여자는 좀 못 추면 오히려 그것이 놀림을 많이 되는 그런 어떤 프레임들이 있었죠. 저 왜 이렇게 무심했던 거야? 아무튼 그냥 좀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기억상. 내 파트너가 여자면 뭔가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운동회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회를 즐기고 마침내 재롱잔치의 시간이 왔고 아이들은 춤을 위해 준비된 의상으로 모두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 네. 네. 이제 사연이 시작되네요. 제 짝이었던 여자아이가 아무 데서도 보이지가 않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렸지만 선생님도 당황할 뿐 어떤 일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누가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나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아, 전쟁 용어로 MIA라고 합니다. 네. 그게 뭐죠? Missing in Action. 아, 그렇군요. 작전 중에? 네, 교전 직전에 사라졌어요. 네. 아, 근데, 교전 직전이면 탈영인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개근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생각보다 누가 안 나왔다는 것이 엄청 큰 일이었어요. 그건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은 또 이렇게 뭐 자율학습, 뭐 보충학습 이런 식으로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때는 개근상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막 그 개근상이 와병 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타서 영예가 아니라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실을 하면 어떤 지표. 예. 그리고 인간 실격 같은 개념이죠. 개근상을 못하면. 맞아요. 저도 고3 때까지만 해도 학교를 안 나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 그래서 누가 안 나왔다가 정말 좀 큰 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는 좀 큰 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안가 진행 멘트와 함께 2학년 아이들의 꼭두각시 춤이 시작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 네. 긴박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일단 나가라며 다른 아이들과 입장을 시켰습니다. 아, 선생님의 마음은 늘 이렇죠. 이게 뭐라고 막 무슨 큰 어마어마한 페스티벌 준비하시 일단 나가! 막 올림픽 개막식도 아니고 막. 아니, 책임지지 못할 어떤 거를 뭐하러 이렇게. 네. 하라고 시켰는지. 저는 말을 잘 듣는 아이답게 망설이면서도 운동장으로 나갔지만 입장이 끝난 후에도 춤을 추기 위한 원진을 짠 후에도 선생님은 짝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고 미싱. 저는 혼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물론 남이 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근데 볼 때 짝이 없이 혼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흔히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은 모두 움직여. 그 장면, 블러 처리돼서 막 움직이냐, 뺑뺑 돌잖아요. 네.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그것을 몸소 선생님께서 그렇죠, 맞아요. 강제로 실천해 주시는. 그런 거 체험할 때가 있죠. 군중 속에 그런 어떤 비유적인 의미의 군중 속 고독이 아니라 실제로 나만 혼자다. 맞아요.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실현해준. 댄싱 위더 스타즈인데, 네. 스타는 없고 한 사람이 춤을 추는, 네. 어떻게 해야 하나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던 저의 당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노래는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네. 몇 초 정도 매우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혼자 춤을 추기로 말입니다. 이게요. 너무 초등학교 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유치원에서 꼭두각시 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죠. 코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봐 주시면요. 이걸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장면만 기억나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깨 뒤에서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딴따단딴딴 이렇게 이거 혼자 하면 꼭두각시 춤이라고 안 하고 닌자 춤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예술적인 어떤 몸부림. 매복을 형상화한 그런 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얼른 혼자 춘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러죠? 말셀 마소고 하는 뭐죠? 뭐요? 판토마임. 마임의 네. 이때부터 마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닐까요? 솔로가 대한민국 처음에 춤을 춰보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같은 춤이었는데 한 명이 안 나옴으로써 생긴 것이 이제 파트너가 도망가서 마임의 역사의 기원이다. 네. 혼자 춤을 추기로 말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착한 어린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앞에 짝이 있는 듯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웃기지? 진짜 슬퍼요. 아, 올해 첫 사연 정말 슬프네요. 좋아요. 허공을 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며 하는 볼찍기. 그래, 볼찍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볼 찍는 거. 네. 귀엽죠? 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인사를. 그리고 많은 율동들을. 마치 앞에 사람이 있는 양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상황 이제 대충 감이 와요. 네. 부모님들은 자기 애를 찾으시겠지만, 네. 학생들은 다 얘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쟤 뭐야? 이러면서, 어디까지 하나 보자. 아니, 그리고 네. 서호익 씨 부모님도 당연히 가셨을 텐데. 서호익 씨 부모님이 계셨군요. 네. 학교를 고소감이죠, 고소. 뭘로 고소해야 돼? 그러니까. 좀 업무 방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이라도 어느 정도의 쪽팔림은 알고 있으니 그 쪽팔림을 극복하는 방법은 동작에 집중하여 있는 것밖엔 달리 수가 없었으니까요. 기억컨대 어릴수록 부끄러움에 대한 체감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예, 무한함이라는 게 공포로 다가오니까요. 예, 네. 지금은 막 친구 집에 가서 막 이불에 토라고 그래도 이 정도로 부끄럽진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를 내고 상대방을 때리고 막 소리 지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어른들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무한함을 무한함으로 인정 못하고 분노가 되죠.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거를 어디다가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깜찍하게 하고 나왔고 누굴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춤을 춰야 돼. 선생을 찾아갈 수 없죠. 근데 솔직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것은 모두 공교육의 탓이다. 일제 잔재 뭐 약간 그 집단 댄스라는 게 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국민교육 현장을 거부한다. 이러면서 국민체조 이런 거. 너희가 책임져라 하면서 하고 울 수도 있는데 내가 이 판을 망쳐보겠어. 사진 찍는 각도마다 다 나오게. 네. 왜 방송에서 편집점 만들려면 가운데 손가락 들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 부분 잘라내야 되니까 편집점 자성스럽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울어. 울고 막 저 같으면 헤드스핀하고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네. 이분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하는. 네. 대단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나 봅시다. 하지만 짝이 있는 춤이 보통 그러하듯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파트너에게 중심을 맡겨야 하는 동작도 있었고. 그렇죠. 그럴 때면 저는 하는 수 없이 우두커니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언젠가 저 보드카레인의 100%라는 곡을 어디선가 어쩔 수 없이 축가로 혼자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밴드 안승준 군 혼자 보컬이 아니었나요? 혼자 보컬이긴 한데요. 밴드 포맷이다 보니까 네. 기타 솔로가 되게 길어요. 기타 솔로를 할 때 네. 축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뭐랄까 혼자 율동을 꼭두각시 춤이라도 춰야 하는가. 볼찍기. 맞아요. 원래 간주 길면 호흡이 짜게 식는 때가 있어요. 많이 비슷하진 않겠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공연하려고 올랐는데 간주 길 때. 네. 밴드가 다 같이 있을 때는 서로 눈 맞추면서 신날 수도 있지만 MR을 틀어놓고 축가를 할 때는 볼찍기를 했어야 하는. 네. 볼찍기도 하다가 이제 자, 그래서 파트너에게 중심을 맡겨야 하는 동작도 있었고 그럴 때면 저는 하는 수 없이 우두커니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작 다음에는 이 동작,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동작은 이거지. 혼자선 못하고 그냥 서 있고 셋, 둘, 하나, 시작. 독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백이죠. 춤에 집중하다가 우두커니 서 있으며 다음 동작 시작을 위한 타이밍을 재고 있을 때는 그렇구나. 그렇죠. 다시 언제 들어갈까? 네. 주변에 수금거림이 들려왔고 그렇죠. 집중하고 있을 때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죠. 맞아요. 그 쑥덕거림을 듣고 있을 땐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시키면 열심히 끝까지 해야 하는 착한 아이답게 저는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지도
춤을 그만둬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춤을 춰냈습니다. 공교육이 반성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모든 것은 학교 측의 편안함으로 끝나는. 네. 학교 측에서는 잃을 게 없죠. 그니까 말이에요. 네. 본인만 40년,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일 보통 그 훈련소 첫날 밤에 생각 안 납니까? 네. 그렇죠. 네. 춤이 끝나고 수치심, 쪽팔림, 분함이 온통 뒤섞여 버려. 그렇죠.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반으로 와보니 제 짝 아이가 의상을 입은 채로 교실에 앉아 있더군요. 이제 그의 별명은 공교육이에요. 네. 파트너의 별명은. 소리를 지르며 공교육에게 엄청 화를 냈지만 그 아이는 공교육은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는 것 말고는 당시에 대한 기억이 더는 나질 않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네. 기억을 기억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기억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기억은 다 역겨워. 직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전이를 시켜서 기억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한 겁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기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입은 마음의 상처다 하신지 몰라도 저는 성욕이 없는 것도 아니면 이게 거기까지 가요.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성욕까지 나왔어요. 남의 상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저는 성욕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연애나 이성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별 관심이 없으며 가끔은 오히려 연애나 이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조언을 한답시고 와이담 오버를 해서 말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 지금 저 추억에다가 붙이시는 건 그렇죠. 무리 있고요. 네. 하지만 워낙 큰 상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관심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서 그런 걸 안 들키려다 보니 센 척을 한다는 게 오버를 해버리는 거죠.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 네.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그냥 내추럴하게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성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라서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음의 상처가 이성에게 타겟이 됐다라는, 특히 이성이라는 타겟이라는 걸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파트너 공교육 말고 이제 파트너를 실제 파트너에 대한 상처도 좀 깊었나 보군요.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전이가 됐달까? 그렇죠. 이건 이성 문제가 아닌데 원래 이제 대중 앞에 서서의 그 공포감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야 될 텐데 걔 때문에 어떤 이성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서욱 씨는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뒤로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집어서 성욕이 없어졌다. 네. 성욕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라고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이성에 관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기억은 20대 말까지도 한 번씩 생각이 나며 기분을 다운시키며 화가 나게 하곤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선생은 왜 저를 혼자 나가게 한 걸까요? 귀찮거든요. 어려워요? 정말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일단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그때 그 여학생은 대체 왜 안 나오고 교실에 있었던 걸까요? 결국 그 남은 해 동안 내내 같은 반에 있었으면서도 물어보는 데는 실패하셨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안 친해지. 또 관계가 냉각되고. 또. 초등학교 2학년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하게 그 교육을 받지도 않았죠. 네. 이 학생도 이제 파트너가 됐던 그 학생도 부끄러우면 화내는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 있죠. 그리고 일단 하고 싶지 하기가 싫었어. 이거밖에 없겠죠. 네. 쓰고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는 사연은 아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나눌수록 가벼워진다고 했던가요? 개인 힐링 차원에서 그냥 보내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개인 힐링 차원에서 보내셨지만 어떤 그 국민학교 시절의 공교육의 어떤 집단 위주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렇구나. 서호익 씨는 본인의 힐링이 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초등학교 다닐 때 상처가 다시 얼라이브 앤 그렇죠. 키킹 산뜻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기마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남자들은 기마전을 하고. 하죠. 네. 여자분들은 이제 부채춤을 하고. 네. 그런 어떤 구분이 있었는데. 그때 기마전을 정말
목숨을 걸고 했어요. 이겨야 되는 그런. 칼을 들고 했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백군의 목을 베어오는 쪽이 이기는 걸로. 참수를. 저잣거리에. 아니, 목숨을 걸고 했다잖아. 네. 그러니까 막 정말 호전적으로 했거든요. 아, 그런 애들이 있어. 네. 그거를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말리지가 아니라 적당하게 선을 그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 그걸 보고 즐기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건 별로다. 네. 그래도 기마전 할 때 보면 꼭 얘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와서 누가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 친구들의 안전이고 뭐 그 안전을 하기 위해서 뭐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뭐뭐 그 설명은 안 해줬어요. 안 하고 옛날에. 그냥 막 와 쟤 봐라. 쟤 완전 싸움딱이다. 물건이야 물건이야 물건. 저한테 뭐 배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배팅했을지도 몰라요. 뭔가 투개를 보듯한 눈빛으로 선생님들이 우리를 바라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운동회가 뭐 도시락 싸갖고, 달리기 하면서 김밥 먹고, 사이다 먹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억일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다 하나하나, 상처를 준다. 해집어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너무나 주는 구조가 때리고, 아니었나. 막 혼자 춤추고.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운동에 대한,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매우 갑자기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올해 잘 넘기나 했는데, 목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리고 이물감과 틱틱거림도, 최근 몇 년 안에 손에 꼽힐 정도로 심해졌고요. 아, 목 조세요? 아이고. 망할 누나냐. 자기 일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니. 여기까지가 네. 서호익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씨 네. 감사드립니다. 원래 그 형과 누나 앞에서는 망알이 붙으면 되게 네. 입에 착착 붙습니다. 원래 이제 요 사연에서는 누나 X 이렇게 보냈지만은 네. 원래 이제 실명을 썼을 거예요. 보통 입에서는 망할 안승준 맞아요. 이름 쓰죠. 망할 서땡땡 이렇게 되겠죠. 네. 서울씨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네. 설마하니 모든 고민을 다 대신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중고차에 대한 것만 확인하시고요. 엔카 직영몰에서는. 두 번째 사연이요. 네. 대전과 관련된 사연이 왔습니다. 심진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카와 함께하는 요파씨 가족 여러분. 엔카 아니라고. 그건 트로트의 원류고. 엔카 직영몰. 네. 엔카닷컴 아니에요. 엔카도 아니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언제나처럼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은 팟캐스트 시대 방송 광고를 듣고 있자니 약 1년 전 대전에서 장인어른과 관련한 사건이 하나 생각나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네. 지난 겨울에 어느 시리도록 맑은 주말. 원래 진짜 추운 날은 막죠. 예. 맞아요. 저와 아내는 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의 외가 쪽 어른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결혼 후 거의 8개월이 지나도록 인사를 못 드리고 있던 차에 마침 포항에 계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함께 북쪽으로 올라오실 일이 생겼고 이왕 오신 김에 대전역에서 두 분을 모시고 대전역 금산에 있는 아내 외갓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금산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대전에서요. 사실 두 분께서는 올라오신 김에 서울에 있는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했었지만 결혼 후 언젠간 꼭 가봐야 되는데 하시면서 왕왕 외갓집 이야기를 꺼내셨던 장모님 생각이 나서 제가 직접 외가를 방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결혼식에 와주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목적도 있었지만 장인어른께서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경우가 다반사라 방문을 강하게 추진하시지 못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뭔가 안타까워 보였기에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사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저는 장모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그다지 흥미없다는 식의 목소리가 전화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묘한 표현이네요. 흥미없다. 네. 어. 그리고 생각보다 그 많은 이 한국당의 장모님들이 네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사연에게 표현을 잘 하시려고 안 하시죠. 예. 네. 그냥 하신 말씀이신가 했었고 이후 아내는 사위 앞에서 체면 차리신다고 그러신 것뿐일 거라면서 실제로는 너무너무 신이 나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후 장모님께서는 다리를 다치셔서 걸음이 많이 불편하심에도 끝끝내 올라오셨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저희는 2시간 정도를 운전한 끝에 대전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2, 3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과 반가운 재회를 마친 뒤 두 분을 차에 모시고 저희는 목적지인 금산의 모처로 향했습니다. 금산이라길래 한참 가야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대전 시내에서 조금 빠져나간 뒤 어떤 터널만 지나니 완전히 시골 같은 다른 동네가 나오더군요. 네. 아내의 외가는 어느 이름 모를 시골길을 따라 한참 구석진 곳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는 동안 장모님께서는 예전에 이곳에 이런 추억이, 저곳에 저런 추억이 있었다며 나오는 건물마다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난 거죠. 네. 예. 장인어른께서는 그날따라 더더욱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편하신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밌는 게요.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 정도 나오면 네. 이것도 차, 불편, 이것도 화장실 소리고 그래서 바로 닫으려고 그랬어요.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이제 그 전에 김밥을 드셨으면. 그러면 이제 보통 근데 화장실 사연이면 그 전에 뭘 먹었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뭘 자셨다. 네. 그럼 100%인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번엔. 평소 저에게는 처가를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하신 분께서 어찌 당신의 처가에 가시는 길에 그렇게 불편해 보이시는가?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속으로 실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심진우 씨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나의 장인어른, 네. 즉 지금 가는 집의 사위가 그렇죠. 뭔가 저 집하고 안 친한가 보다. 예. 그렇게 대부분이 산과 인삼 밭이고 드문드문 건물이 있는 풍경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한적한 작은 마을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네. 차를 주차하고 저희 부부는 아내의 큰 외삼촌이 되시는 어른께 인사를 드린 뒤 어느 집안으로 들어가 이모 할머니 되시는 어른께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심진우 씨 기억력 좋으시네요. 원래 이런 데 가면요. 네. 그 남편의 외가를 가든 아내의 외가를 가든 뭐 남편이 어딜 가도 두 다리 건너죠? 그러면 누구한테 인사했는지 기억이 안 그냥 늙었길래 인사한 거죠. 늙으셨군요. UMC님. 절 받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폐륜적인 발언을 늙었길래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간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 차릴 수 있는 게 그거 외우다 보면 술 빨리 취해서 안 돼. 술 많이 주시거든. 예. 자, 어른께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련해주신 산행복을 입고 코스인가 보네요. 네. 한참 산을 올라가 아내의 외할아버지 산소에서 절을 드린 후 코스가 맞네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와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외가 식구들은 한 주택의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심진우 씨의 표현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는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옆 동네 이모 할머니 사시고 뭐 삼촌 이렇게 사셔서 네. 비슷비슷한 구조의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예.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동네가 다 같은 사람들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내가 이쪽 내 처의 외가 쪽이 부자구나.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 당시엔 사실 바로 옆에 사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고요. 개인적으로 제게 있어 외가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7살까지 외갓집에 맡겨 자랐고, 네. 외조 부모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었기에 저는 외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집의 거실에서도 저는 큰 긴장감 없이 주시는 음식들을 신나게 집어먹으며 어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사위가 할 만한 걸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저와 장모님 정도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네. 저와 장모님이면 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빠져 있는 거죠. 네. 예. 특히 장인어른께서는 들어오는 문 바로 옆자리에 앉으셔서 자 자리를 문가에 잡았다. 나가고 싶다 이거죠. 예, 당연합니다. 언제든지 도망가겠다. 수틀리면 장인어른께서는 들어오는 문 바로 옆자리에 앉으셔서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지 않으시고 이게 네. 딱 이게 그 배경이 이렇게 딱 그 큰 마루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으면은 네. 혼자 이렇게 그 그림자가 내리고 있는 자리가 있죠. 네. 예. 아까 그 꼭두각시 춤을 혼자 춘 거랑 또 사뭇 다른 어떤 고독함이죠. 네. 60대 버전. 네.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지 않으시고 나누신다고 하셔도 큰 외삼촌과만 나누셨으며 한 분 계시긴 계시네요. 상대해 주시는 분이. 뭔가 대화의 핀트가 계속해서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안 친하다 같죠? 네. 네. 그러던 중 대화의 큰 화두가 저와 저의 처가, 즉 장모님 장인어른과의 관계 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네. 저는 그간 제가 결혼하기까지 처가로 인사드린 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른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자주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하신다는 이야기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자 어른분들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서방, 괄호 열고 장인어른, 그쵸. 괄호 닫고. 자네는 어찌 결혼하고 한 번도 처가에 온 적이 없으면서 신기해요. 이 정도면은 길 가다 접촉사고 났을 때 쌍욕하고 싸워도 사위였나? 뭐 이렇게 얼굴을 까먹을 정도 아닌가 이 정도면. 모어서 본 놈인데. 결혼식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 번도 안 갔다고? 네. 우리 누구네 조카의 남편 아니야? 그리고서 최소 한 30년이 넘게 지난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결혼하고 한 번도 처가에 온 적이 없으면서 우리 심서방, 괄호 열고 저, 괄호 닫고. 그렇죠. 한테는 그렇게 처가에 자주 오라 하는가? 순간 저는 장인어른을 돌아보았고 장인어른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결혼 34년 만에 처음으로 처갓집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런 사위가 있을 수 있군요. 그리고 이 사위는요. 네. 지금 역사는 그러니까 대충 다시 해보면 80년대 사위예요. 80년대 사위가 이럴 수 있다니. 뭐 그런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연애 결혼을 해서 집안의 반대. 반대. 그래서 이제 워낙 반대가 심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못 가다가 나중엔 안 가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굳어져서 이제 갈 일이 없어지는 뭐 이런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가장 순한 상황을 말씀드린 그렇죠. 거고요. 가장 이해 가능한 수준의 상황인 거죠. 네, 실제로는 뭐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살인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 그 뭐 결혼을 반대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뭐 큰 집에 뭐 외삼촌의 죽탱이 날렸다. 뭐 이런 아주 흉한 상황이 안 받을 거면서 탭을 했는데 안 풀어졌다. 안 풀어졌다. 팔을 뽑아버렸다. 그랬을 수 있단 말이죠. 네. 34년 만에. 왜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어색해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을 34년 만에 보면요, 못 알아봐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5년만 지나도 못 알아보겠던데요.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그 장인어른의 사연이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서 앉았는데. 기라고 하니까 긴 거지. 지나가다 보면 몰라요. 네. 자네가 그 사람이었던가? 다른 엑스트라를 불러와서 세웠어도 믿었을 그렇죠. 것이다. 네네. 네. 그리고 얼마 후 예약해둔 기차 시간이 금방 다가왔기에 저희는 자리를 일어서야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뵙고 어쩌면 이제 마지막으로 뵐지도 모르는 아내의 외가 식구분들은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밤길을 달려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혹시나 하여 장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결혼하시고 외갓집 처음 오신 거세요? 와. 참 마음이 갑갑하더군요. 일단 어마어마한 사건이긴 한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분도 심진우 씨도 꽤나 눈치가 없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뭐 장인어른과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네. 그죠? 이건 장모님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예. 네. 장인어른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순진하게 이렇게 물어봐. 어머 진짜 처음이세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남편이 누구예요? 어머님? 그리고 잠시 후 장인어른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최근에 처가에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시진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핵심을 찔러서 비틀고 있죠 지금. 핵심을 찔러 아주 돌려서 네. 말한 다음에 그 대답. 아버님의 큰 출혈이 예상돼요. 그러네요. 아니야 편하게 오고 그래. 아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님께서도 처가를 자주 찾으시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또 눈치 없이 피해를 끼친 건 아닌가 해서. 고수군요. 네 그러네요. UMC의 지적대로 장인어른 들으라고 네. 하면서 약간 돌려 말하는 아버지가 화를 낼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죠. 네. 장모님과 아내는 제가 장인어른께 장난치려는 것을 눈치채고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자네와 나를 비교하지 말게. 이거는 보통 형제들끼리 하는 얘기죠. 네. 살면서 장인에게 이런 말 듣기 아주 레어합니다. 네. 그렇죠. 웬만하면 이런 장난을 잘 받아주시는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신 걸 보니 정말 당황스러우셨나 봅니다. 덕분에 장모님과 아내는 그런 아버님을 더더욱 신나게 놀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놀리면서 끝날 문제인가요? 그게 참 뭐 남의 가족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미스테리예요, 되게. 네. 참 부부라는 게 참 대단한 게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지금 친정을 못 갔는데 놀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예. 근데 뭐 당연히 배경을 알 수 없으니까요. 배경 사연이 있겠죠. 네. 저희는 대전역에 잘 도착하여 두 분을 배웅해드리고 서울로 가는 길에 올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더욱 장모님께 괄호 열고 장인어른보다 더 괄호 닫고 자주 전화를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가에 가게 되면 어머님은 항상 마지막에 식탁에 앉으시고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먼저 식탁에서 일어나십니다. 지난번 처가에 갔을 때는 어머님과 함께 설거지도 해봤고 저녁을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우기기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장모님께 더 잘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힘내시고 즐거운 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진우 드림. 네. 다른 건 배경 스토리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속단은 못하겠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팩트 하나는 나와요. 처가는 안 갔어도 시댁은 자주 갔을 겁니다. 이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일치가 가는? 그건 뭐 대부분 평균적으로 대부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반대 상황도 똑같았다면 그렇죠. 반드시 언급이 됐을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인간의 삶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상상이 안 가지만은. 네. 뭐 그게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싸움으로 번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신나게 웃고 끝났어요, 또. 웃고 끝났다는 점에서 네.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정말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살아봐야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방송 진행자고 전 지구상의 청취자들이 듣고 있으니까 나쁜 말은 못 하겠고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심진우 씨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장모님은 이제 우리 딸이 결혼이나 하면 한번 그 김에 가볼까 뭐 하셨을 수 예, 있어요. 그게 남의 가족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어나는 면 했지. 그 전까지 제가 생각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결혼하면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부부가 같이 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 이 집 딸은 이 집으로 가고 저 집 아들은 저 집으로 좀 가는. 그럴 수도 있죠. 문화는 그러니까요. 예, 네. 언제쯤 이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돌 수 있을까? 평균적이 되진 않더라도 말이죠. 일반적이 되진 않더라도. 예, 그랬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네와 나를 비교하지 말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희들은. 네. 내 맘은 0.4 네, 두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좋아서 하는 밴드의 0.4라는 곡이었습니다. 차 팀장이 좋아서 선곡한 좋아서 노래들로 하는, 꾸며드리고 있었습니다. 188회 SKN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말이죠. 네. 두 번째로 들으신 트랙은 2013년에 나온 좋아서 하는 밴드의 0.4라는 트랙이었습니다. 차 팀장이 뭐 좋은 일이 있었든지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선곡이 좀 예뻐요. 로맨틱하죠. 뽀송뽀송하네요. 네. 네. 그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 좋은 곡입니다만은 누가 선곡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곡 중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종종 종종 선곡을 하라고 해야겠다. 그래요. 예, 가끔 차 팀장에게 선곡을 시켜야 되겠어요. 네. 네. 노래 좋네요. 그러게요. 좋아서 하는 밴드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또 오래됐어요.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밴드 데뷔하신 지도. 처음에 좋아서 하는 밴드가 이제 한참 홍대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이름밖에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 난 싫은데 한다. 이러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말이죠. 네. 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면, 정말 좋은 네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에 맞아요. 대한 접근을 상당히 많은 뮤지션들이 싫어했을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좋아서 한다고? 그것을 브랜드로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죠. How come? 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테니까요. 근데
음악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이번 기회에 막 지금 찾아보게 되었는데 엄청 다작을 하시네요. 그렇죠. 네, 대단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정말 좋으신가 봐요. 이게 팬들이 아닌 이상 또 좋아서 하는 밴드는 디스코그래피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네요. 다 0집, 1집 이렇게 써놔가지고 예, 지들 좋아하는 방식대로 써놔가지고 팬들이 따르기가 쉽지가 않다. 오늘 처음으로 좋아서 하는 밴드를 알게 되신 분들은 네. 바이닐에서 20개의 앨범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서 하면 저렇게 작업을 많이 해요. 네, 싫어서 하면 UMC 같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느꼈어요. 아, 나는 음악이 누가 싫을 때 했던 것 같아. 야. 싫어서 하는 UMC. 네. 좋아서 하는 밴드 0.4를 들었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 김성룡 씨입니다. 네. 이분이 옛날에 후기 같은 걸로 한번 읽힌 적은 있는데 네. 사연 채택되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씨. 안녕하세요. 저는 XSFM이 D사에 있을 때부터 공개 방송이랑 타이밍이 맞지 않던 청취자입니다. 그 D사에 있을 때 요파 씨, 파란 요파 씨는요. 네. 그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반 오픈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군요. 창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저희가 녹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관객이 앉아있는 공간은 뭐 카페 같은 네, 카페. 그런 형태였군요. 근데 또 월요일 정오 낮 이런 시간이라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진 않으셨는데 네. 그 매주 했었죠. 그렇군요. 그 알실 요파씨 공개방송 일정 때 야근, 주말 출근, 출장, 여행, 광클 실패 등등. 광클 실패. 그때 그래서 광클 실패 때문에 제가 되게 저를 저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수명이 되게 길어졌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광클 실패 때문에 욕을 먹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공개방송은 저와 인연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마음 편하게 방송만 듣자라는 방송 잘 듣고 있었지요. 네. 그러다 한번 공개방송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던 게 작년 크리스마스 요파시 공개방송이었지요. 아, 그래요? 가로 열고 so close. 네. 정말 될 뻔했다. 네. 당시 썸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에 혼자 여행 간다고 해서 요파시 방송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예매를 준비하고 있었죠. 올바른 자세예요. 음. 썸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다른 거 한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나도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썸녀가 크리스마스 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로 열고 저는 그때 썸을 탔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죠. 그분은 아닐지도. 가로 글쎄요. 닫고. 네. 네,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크리스마스 때 만나자 했으면은. 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썸 중이다. 네. 그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급하게 공개방송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고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아, 그래서 공개 방송은 못 갔다. 크리스마스 이브 시즌인데도 운 좋게 식당 예약은 했어요. 네. 만나서 저녁 먹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뭔가 특별한 것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방탈출 카페를 떠올렸죠. 자, 특이한 소재가 등장합니다. 네. 방탈출 카페라. 네. 작년 이맘때 오픈도도 예. 오픈도도가 스폰서였었나? 홍대점이. 예.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네. 이미 친구들과 몇 번 가서 방탈출을 성공해서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요. 네. 한 가지 지금 체크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친구들과 몇 번 가셔가지고 방탈출을 성공했던 곳은 지금 썸녀와 가는 곳과는 다른 데입니다. 네네. 네. 김성룡 씨의 얘기예요. 당장에 사이트를 통해 약속 장소 근처에 방탈출 카페를 예약했습니다. 다른 방탈출 카페예요. 이 방탈출 카페가 모든 것에 화근이 될 줄은 몰랐지요. 크리스마스 날 요파시 공개 방송을 하는 시간대에 저는 방탈출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갈 방을 탈출하는 커플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상당히 화기애애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약속 시간 때문에 19세 이상만 가능한 방을 예약해서 약간 불안했었는데 저는 지금 김성룡 씨 덕분에 이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19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방탈출 카페가 있다고요. 그렇군요. 뭐 퀴즈를 푸는데 막 음담 배설로 풀어야 되고 뭐 이런 겁니까? 혹은 뭐죠? 막 슬래셔. 신체 일부를 잘라낸다거나. 예. 약간 불안했었는데 그 커플들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나 본데?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분이 오셨지요. 직원분들의 안내를 받고 해당 방에 들어갔을 때 19금에 맞게 약간 야한 컨셉이더군요. 저희가 걱정했던 그거군요.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30대 중반이 보기엔 뭐 그렇게 호들갑 떨 만한 컨셉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호들갑 안 떨고 신나해도 돼요. 네. 오호 이러면서 좋아해도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 방에서 제가 주도해서 1단계 클리어를 해서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에서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정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경험. 그 방에서 저는 유체이탈에 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네, 뭐, 제가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좀 전에 한 30분 전에, 네네. 서호익 씨가 초등학교 때, 네. 춤을 추면서 했던 경험에 대해서, 예. 심지어, 몸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춤을 추고 있는데, 귀척도 하고, 볼찍기도 하고, 네, 정신은 가만히 있는. 방탈출 카페 특성상 세부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기에, 그렇죠. 네. 그 콘텐츠의 어떤 그 특성이 있으니까요. 간단히 표현하면 성인 용품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군요. 그러네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본 여행 가서 호기심에 들어가 본 성인샵보다 더한 여기 누가 뭐 용품 판매하는 샵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성인 용품 샵보다 더한 누가 봐도 이건 변태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이제 30대 어른이 말이에요. 네네. 보고 변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네. 아무튼 저는 그 방의 광경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렸지요.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몸을 움직여서 뭘 했는지도 저희가 지금 알고 싶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는 정신이 움직여야 되는 곳이잖아요. 장소의 특성상. 근데 몸만 움직이면은 이게 늪처럼 계속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계속 몸만 쓰게 되고. 네, 그러면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정신이 멈추면. 근데 정신이 멈추면 이 상황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젊은 커플들은 방탈출 카페가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고 하죠. 그래요. 네. 약 10분 후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애써 담담하게 아무 티 내지 않고 추리를 하고 계신 걸로 보였습니다. 분위기 뭔지 그래요. 이 여자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나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그렇죠. 있는 그리고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 티가 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몸만 움직이고 있네? 라면서 결국 이 상황을 벗어내려면 내가 머리를 써야겠다. 라는 어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10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냥 나갈까요? 라고 하기도 애매해졌지요. 그때 그냥 나가자고 했어야. 그 후 어찌어찌 풀어나갔지만 결국 타임 오버 되었고 직원의 나머지 설명을 듣고 나왔지요. 네. 속에서 욕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카페에 나와 예약한 식당에 갔고 몸이 안 좋았던 그분을 30분 만에 보내고 그날은 몸이 왜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 정신을 너무 많이 써서 몸이 안 좋아진 상황인 것이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다 망했다. 그냥 요파시 공개방송이나 갈걸. 네. 집에 와서 혼자 맥주를 들이키며 그냥 그런 곳을 예약한 저만 탓하면서 술과 함께 잠이 들었지요. 그분과는 그냥 아는 사이로 남았고요. 길고 못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신 XSFM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개방송 기간에는 8월부터 예약을 미리 했던 여행지로 떠납니다. 잘 다녀오셨죠? 네네. 네. 공개방송은 전파를 통해 크크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네. 김성용 씨 감사합니다. 좀 아쉽네요. 말씀하신 대로 업장 특성상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얼마나 그렇게 변태고 감이 잘 오질 않아요. 예. 그죠?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방탈출 카페를 거기밖에 안 가봤잖아요. 평생 안승준 군도 저도 그렇고 갑자기 막 기구가 막 부숙 튀어나오고 그런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야한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간 데는 이제 친구가 목소리를 잃잖아요. 그랬죠. 네. 성적인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내러티브상 반드시 구해야 될 상황이라는 설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야한 상황이라는 것은 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네.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어서 이게 너무 모든 게 다 억지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남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설명을 구하기도 어려운 게
실제로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방탈출 카페라면 네. 그곳의 컨텐츠가 뭐다라는 걸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상도에 어긋난 거예요. 잘못된 그렇겠죠. 거예요. 네. 뭐 상호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기 그래서 때문에. 알아서 상상해야 되니까 더 짜증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까였다면 왜 까였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일단 결론이 나왔고 몸이 안 좋아졌다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건 짜게 식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너가 짜증난다.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떤 중간 단계에서는 좀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이제 제가 매우 조심조심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이제 썸을 타는 사람이든 애인이든 어디 갈 때는요 정말 조사 많이 해봐요. 어디서 어떻게 실수가 나왔는데 내 실수가 아닌데 내가 까이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놓고 생각해보면 그 상대방이 또 토라진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아니라고 말을 못해. 조사를 정말 자세히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성인용품이 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아직 안 친한 상황에서. 네. 김성용 씨, 3월 말에 요파씨 200회 공개방송 때는 오세요. 네. 평가사 송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송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공유하는 차량을 어디서 빌렸어요. 네. 공유하는 차량? 예. 예, 아무도 사람 이렇게 타가지고 공유하는 차량을. 네. 큰맘 먹고 빌렸어요. 여행을 가려고. 근데 그 차가 그날따라 사고가 난 거예요. 예. 자체 결함으로. 그럴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나도 피해자. 나랑 같이 여행 온 사람도 피해자. 네. 저 공유 차량 업체도 피해자. 공유 차량 업체는 책임을 져야죠. 책임자. 예. 정비를 잘했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 피해자는 누굽니까? 납니다. 까이거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특히나 연애를 꾀하는 나이대에서는 말이죠. 여기까지가 188번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18년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네. 설은 몰라도요. 1월 1일은 전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네. 설 추석과 다르게 거의 무조건 도시가 한산해요. 어디를 많이 가시죠? 집애들 있나 봐요. 그런가? 네. 하긴 젊은 분들은 또 어쨌든 가족 단위의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추석 설은 네. 긴 연휴를 맞아서 젊은이들도 도심에 가득하고 그리고 농어촌 공동화가 일어난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20시간, 30시간 막 내려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네. 그래서 도시가 늘 북적여요. 맞아요. 요즘 연휴 때는. 안 그런 연휴 딱 집어 1월 1일 정도밖에 없어요. 이 평화로운 첫날에요. 가급적 그냥 평화만 즐기고 네. 결심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해도 좋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화 영어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이것은 결심업계에 돈을 더 벌어다 줄 뿐이다. 네. 네. 결심은 한 단원 날쯤 하자. 아니 어차피 결심하고 설에 있으니까 이때 결심을 되게 라이트하게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오늘 우리도 아는 그 친구가 애기들 아파서 응급실 갔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네, 지금도 막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친구들 단톡방에. 설 첫날에 대기가 150명? 맞아요. 100명이었다고 하죠. 네. 원래 이때 설 연휴나 그러니까 설은 아니지만은 1월 1일이나 설쯤에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추울 때고 네. 이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연휴 때 몸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끝났겠지만은 그리고 특히나 연휴 때 개고생하는 의학산업 노동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 동료가 물론 죽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휴가 잘 갑시다. 잘 챙겨갑시다. 네. 예, 적당히 좋게 되시고 2018년 두 번째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UMC PD하고 안승준 군이었습니다.